숭은 페이퍼 아트입니다. 요거는 여신이에요. 여신인데 그냥 여신만 들어가고 조명이 설치가 안 된 작품이 처음이었고, 이거는 이제 조명이 들어갔어요. 크기가 가로가 60한 3cm, 그리고 높이가 80cm인가 85cm 정도 될 거예요. 작지 않은 크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복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작품은 95, 6년 정도에 아마 했었고, 이후에 2000년대, 그래도 아마도 한 17년, 18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조명을 했는데, 이제 뒤에 부분을 이런 아이소 핑크라는 빨간색 스티로폼으로 해서 했어요. 그리고 조명을 설치를 했더니 빛이 빨간빛. 이게 더 좋을 상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 컬러, 왜 이 빨간색이 나오겠어요? 백색 조명등이 원 컬러였나? 그래도 그 뒷부분이 붉은색이잖아요. 아까 아이소폼이 그거에 반사가 돼서 이런 붉은색 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명을 좀 바꿔놔야겠어요. 원 컬러 나오게 그 붉은색 아이소 핑크 스티로폼에다가 종이를 흰색을 대서 흰색으로 해서 빛이 반사되게, 그래서 조명구가 원 컬러면은 놀이끼리 한 색으로 나오도록 한번 바꿔놔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전시 쪽하고 강좌를, 이제는 정말 몸이 힘들어서 총력을 다하는 작품에는 정말 하고는 싶은데 몸이 안 따라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은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전시나 강좌를 위한 지금 준비를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요번은 이제 더 뒤로 갈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전시를 위해서 이제 이런 작품들이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 레이아웃이 더 바뀌고 다른 또 부수적인 면들이 더 올라간다거나 붙여지고, 그래서 변형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크게 더 크고 웅장하고 더 멋있게 변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항상 베이스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확장성 있게 해나가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것을 한번 오늘 생각난 김에 빨리 원 컬러로 바꿔 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분위기가 아마 대부분 원 컬러 쪽을 더 좋아할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보다도 더 빨개요. 빨개서 그렇게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그 조명 색깔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빛의 강도도 중요하고 각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 흰색 작품에서는 원 컬러가 제일 무난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페이퍼 아트를 오래 하고 전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항상 어느 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이에요. 이것을 해체 작업이 쉽게 이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명도 이렇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조명을 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놔야 돼요. 작동을 할 때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이제 이런 데가 붉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의 반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거 컬러를 한번 볼까요? 원 컬러로 내가 이 조명은 제가 웜으로 했던 것 같은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조명이 박혔는데
붉은색 이런 데가 반사가 되는 거지. 이제 요거를 요 부분만 흰색으로 해서 덮어주면은 제 컬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페이퍼 아트 하는 사람들 나중에 전시도 할 거 아닙니까? 항상 유사시 확장성 있게, 그러나 전시를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엉성하게도 해놓으면 안 되고, 이렇게 뜯었다 붙였다 쉽게 얘기해서 AS가 편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놔야 돼요. 알았죠? 왜? 설치형 미술이기 때문에 액자 속에 딱 들어가서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닌 설치형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는 몰라요. 더 크게 해야 되는 경우, 안에 조명을 다시 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경우, 뭐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형 미술적으로 페이퍼 아트에서는 항상 유사시를 생각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뒤에를 종이로 붙이기보다 하얀색 아크릴 물감이 있어서 흰색으로 칠했어요. 칠했더니 원래 자기 이제 색깔 원 컬러 노리끼리한, 조금 화면상으로는 붉게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도리끼리한 원 컬러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시 같은 데 갔다 오면 이제 이런 아무래도 모서리 부분들이 이렇게 좀 구겨지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만 프레임을 최종에는 갈아 끼울 수 있게 프레임, 액자 같은 프레임 있잖아요. 그거를 이 부분에다 착탈, 붙였다 띄었다 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 가지 그걸 몰딩이라고 그러는 거네, 액자 그 부분을. 그래서 요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액자가 나중에는 틀이 끼어지는 식으로 해서 전시 때는 이렇게 나가는 걸로 해서, 아까 그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항상 이 기본 베이스예요. 이 베이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거 파손된다거나 이런 데가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외곽은 충분히 그런 걸로 해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퍼 아트를 하시려면 말이에요, 옛날처럼 액자 속에 있는 그런 소심한 페이퍼 아트 가지고는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고요,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앞전 동영상에서도 남겼듯이 설치형 페이퍼 아트가 돼야 돼요. 설치형 페이퍼 아트, 설치 미술이 뭔지 그 동영상을 보시고 설치형 쪽으로 해서 페이퍼 아트 구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 페이퍼 아트들은요, 전시를 하더라도 일단 사이즈가 어느 정도 거대해야 됩니다. 거대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웅장함이, 이거는 일반 그림과는 또 다른 부분 영역인 것 같아요. 사이즈 부분은 일단 어느 정도 사람들이 눈앞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웅장한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설치형 미술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런 작품들보다 웅장하고 큰 그런 작품들을 구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페이퍼 아트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예쁘고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작은 소품들보다는요, 큰 작품들을 많이 하면서 망치고, 거기서 시행착오점을 찾고 하는 게 훨씬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작가들 중에는 파워풀하게 큰 작품들을 한 경우를 못 봤어요.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큰 작품도 하고 조그만 작품도 잘하는 분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아기자기하고 예쁜 이런 부분도 하려고 해요. 근데 여성 작가들은 아무래도 크면은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지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터프하고 좀 하드한 작품들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는 정말 그것이 큰 밑받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요런 식으로 요런 것도 이제 정확히 앞으로 전시 나갈 때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짜놓고 또 좀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이런 부분도 지금 한 번 더 문양으로 해서 쌓아줄까 단순한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베이스가 있으면은 붙여서 계속 보완도 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어요. 페이퍼 아트는.